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데요. 기존 청와대 규모로 건설할 것이라는 계획이 알려진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행복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제2집무실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당초 청와대 규모를 제기한 민주당 김두관 의원도 한 발 물러서며 단순 해프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논란을 의식한 결과일까요?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을 청와대 규모로 건설한다는 행복도시건설청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관저와 본관, 영빈관, 상춘대 등 7만 6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기존 청와대를 그대로 세종시에 옮긴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행복청이 공사비 2,129억 원과 부지비용 2,245억 원 등 총 사업비 4,593억 원을 책정하고 관저 주변 경비 시설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는 겁니다. 특히 내년 하반기 설계에 들어갈 예정으로 2027년 완공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기본계획 수립 연구비를 1억 원에서 41억 원으로 증액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행복도시건설청은 곧바로 대통령 제2집무실 사업 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김 의원의 보도자료는 내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참고 자료라는 반박 자료를 냈는데 김 의원 역시 행복청의 예산안과 40억 원 증액 요청 사실을 공개하며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양측이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 규모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행복도시건설청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 제2집무실의 구체적인 사업 규모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그 사업 규모가 정확히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됐고요. 그에 따라서 예산 반영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두관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 영빈관 논란으로 인해 부담스러워하는 점을 이해한다며 대통령 제2집무실에 차질 없는 건설을 당부하는 등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간의 민심하고 연동이 된 걸 우려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저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우리나라 행정수도로서 기능과 역할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애정어린 차원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최근 용산 대통령실 예산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 공약인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의 밑그림이 어떻게 그려질지 주목됩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정부가 대전을 포함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축체제를 공식화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열고 전남 고흥 발사체 특화지구와 위성 특화지구의 경남 사천을 더해 연구인재 개발 특화지구를 추가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계획 수정안을 확정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안으로 대전을 연구인재 개발 특화지구 후보지로 선정한 뒤 다음 달 국가우주위를 열어 최종 지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이석봉 대전시 과학부시장은 환영 입장을 밝히며 우주 분야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고 국회 과방위 소속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한 발 앞서 있는 전남, 경남과 함께 예비 타당성 조사에 포함되기 위한 대전시의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세계 유일의 종합군문화축제인 2022 계룡 세계 군문화 엑스포가 오늘 계룡대에서 개막해 17일 동안 열립니다. 코로나19로 두 번이나 연기된 끝에 열리는 이번 행사는 한반도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세계인들에게 전달하고 우리 국방의 소중한 성과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진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공 유도무기인 천마를 필두로 전차와 장갑차, 자주포 등 K-방위산업의 성과물 81대가 계룡대 활주로를 메우고 위용을 가시하고 있습니다. 군 장비 탑승 행사에는 가족 단위의 체험객들로 매진 사례를 이어갔습니다. 대형 천막으로 만든 7곳의 전시관 가운데 특히 국방체험관은 다채로운 볼거리, 즐길거리로 관람객들의 인기를 모았습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군복 체험관을 찾은 어린이들은 난생 처음 입어본 군복의 매력에 흠뻑 빠졌습니다. 다양하게 군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잘 되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군복을 입으니까 진짜 군인이 된 것 같아서 너무나도 행복해요. 사격 체험을 비롯해 첨단 대공 유도무기,
박격포 발사까지 실전을 방불케 하는 군무기 체험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행사 첫날부터 체험장마다 많은 인파들이 몰리며 발 디딜 틈 없이 성황을 이뤘습니다. 행사의 성공을 예감케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23일까지 17일간 열리는 이번 행사는 더 커진 규모와 더욱 다양해진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군문화 엑스포는 한국전쟁의 참상을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의 위상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세계에 알리는 데 중점을 둬 기존 계룡 군문화축제에서 세계 각국의 군이 참여하는 국제 행사로 확대됐습니다. 영국, 프랑스 등 해외 8개국 군악 의장대가 참가하는 세계 군악 의장 콘서트, 글로벌 K-팝 경연대회, 밀리터리 댄스, 특색 있는 군 문화를 관람객에게 선보이는 자리도 마련됩니다. 주로 육군 위주로 시행이 됐습니다만 이번에는 6회 공군 해병대, 미군까지 같이 엑스포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특별한 그런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많은데요. 이번 행사에는 또 세계 군인들의 의식주, 국방 관련 첨단 기술, 장비 등도 생생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사흘간의 황금 연휴를 맞아 우리 지역 곳곳에서 다채로운 축제들이 이어집니다. 전국에서 유일한 성시 테마공원인 대전 뿌리공원에서는 효의 가치와 성시의 의미를 되새기는 효문화 뿌리 축제가 3년 만에 개최됩니다. 금산과 부여, 공주에서도 지역의 특성을 살린 축제들이 이어져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에 즐길 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조영준 기자가 소개합니다. 푸른 가을 하늘 아래 서로 다른 성씨가 적힌 초가 부스마다 사람들이 오순도순 모여 있습니다. 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안동 권씨, 권율 장군 입체 퍼즐을 만들고 단양우 씨를 상징하는 희망의 씨앗을 차곡차곡 쌓기도 합니다. 평소에 성씨의 의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현장이 많이 없었는데 아이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게 돼서 좋았습니다. 전국 유일의 성시 테마공원인 대전 뿌리공원의 특색을 살린 제13회 효문화 뿌리 축제는 효테마 도전 골든벨, 가족사진 전시회 등 다채로운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축제가 진행 중인 현장입니다.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이곳 뿌리공원 일대에서 오늘부터 사흘간 진행됩니다. 행사 첫날부터 현장엔 효의 가치와 가족의 정을 느끼기 위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족보 박물관이라든지 또 효문화 관련된 인프라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안전하고 편안한 그리고 또 가족 단위로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삼의 본고장 금산에선 제40회 금산 인삼축제가 일주일째 성황리에 진행 중입니다.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와 지역의 특색이 어우러지며 전국 각지에서 50만 명이 훌쩍 넘는 인원이 찾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무려 55만 명의 관람객들이 다녀가셨습니다. 금산 인삼축제에 꼭 오셔서 건강 챙기시고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제의 수도였던 부여와 공주에서도 한류 원조 백제를 날리는 백제문화제가 오는 10일까지 진행됩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서산시 대표 축제인 제19회 서산 해미읍성 축제가 민초가 쌓은 600년, 세계를 품은 700년이란 주제로 3년 만에 개막해 오는 9일까지 이어집니다. 첫날인 오늘은 화려한 개막식과 함께 해미읍성 축조의 계기가 됐던 태종대왕 강무와 행렬이 펼쳐졌고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호패 체험과 병영 체험, 역사 마당극 등 50여 가지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이와 함께 토굴 숙성으로 유명한 광천 새우젓 축제와 고령시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 등 서해안 일원에서는 오늘부터 지역 명물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잔치들이 펼쳐집니다. 예산 출렁다리 옆에 시원하게 펼쳐진 예당호 경관을 즐길 수 있는 모노레일이 오는 9일 개통됩니다. 조명을 비춰 작품을 표현하는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해 밤에는 모노레일 옆 숲속에서 동물들이 움직여 함께 모노레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펭귄 얼굴을 단 아기자기한 모노레일이 시원하게 뚫린 호수 옆을 내달립니다. 밤이 되니 동물들이 숲속에서 튀어나와 함께 모노레일을 타는 듯합니다. 토끼는 숲속을 깡충깡충 뛰어다니고 곰은 무언가를 찾는 듯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예당호 출렁다리 옆에 개통되는 전국 최초 테마형 야간 경관 조명 모노레일입니다.
예, 가끔 왔었는데 앞으로 이 모노레일 개통되면은 훨씬 더 재미있고 즐겁게 또 놀러도 자주 올 것 같아요. 애들도 데리고 또 주변 사람들도 데리고 가끔 와야죠. 예당호 모노레일은 케이블을 통한 직접 전기 공급 방식으로 운영하고 감속 장치를 여러 대 두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예당호를 품고 1.3km 구간을 24분간 달리는 모노레일은 야간과 겨울철에도 운행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습니다. 최단 기간 최장 방문객을 뽑는 예당호 출렁다리에 이어 모노레일 개통으로 방문객들이 즐길 거리가 더 늘었습니다. 출렁다리 조성 이후에 이번 모노레일 개통으로 예당호가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풍부한 명실상부한 체리온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당호 근처에 70m 높이의 스카이 전망대와 수변 문화예술 공간인 워터프론트 사업도 예정돼 있는 만큼 앞으로 예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제103회 전국체육대회가 오늘 울산에서 개막해 일주일간 뜨거운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정상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는 우상혁과 오상욱 등 우리 지역 대표 스타 선수들도 총출동해 기량을 펼치게 됩니다. 울산에서 김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운트다운과 함께 시작된 군악대행진이 대회의 시작을 알립니다. 전국 3만여 선수단이 참여하는 제103회 전국체전이 울산에서 성대한 막을 올렸습니다.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정상 개최되는 국내 최고권위 대회인 만큼 선수들의 얼굴엔 반가움이 가득합니다. 특히나 이번 대회에선 우상혁과 오상욱 등 도쿄올림픽을 빛낸 지역의 대표 스포츠스타들도 총 출동합니다. 충남도는 대회 첫날 여자역도에서 충남 최고 한지혜, 김진희, 박민지 선수가 압도적인 기량으로 8개의 금메달을 휩쓸며 기분 좋게 대회를 시작했습니다. 남은 대회 기간 동안 1,700여 명의 충남도 선수단은 49개 종목에 참가해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번 전국체전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3년 만에 열리는 대회인 만큼 우리 충청남도 선수단은 시도 종합 6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도 도쿄올림픽 펜싱 금메달리스트 오상욱이 사전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는 등 먼저 금메달 3개를 거둔 만큼 좋은 분위기를 이어간다는 목표입니다. 수영의 양하정, 태권도의 김태용 등 대표 선수들의 선전도 기대되는 가운데 1,400여 명의 선수단은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내게 됩니다. 펜싱, 탁구, 핀수영, 볼링 등의 강세 종목에서 종합 입상에 도전하고 육상, 야구를 비롯한 여러 종목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종 선수단도 도쿄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사격 김민정 선수를 비롯해 550여 명의 선수단이 33개 종목에 참가해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선수들은 오는 13일까지 7일간 울산 일원에서 열띤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신종 감염병을 연구하고 분석할 고위험 병원체 자원공용 연구시설이 충남대학교 병원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 준공된 연구시설은 세계보건기구가 각종 바이러스와 세균을 연구하는 연구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4단계 생물안전등급 중 두 번째로 높은 3단계에 해당합니다. 충남대병원은 관련 기업들과 함께 해당 연구시설에서 감염병 치료제와 백신, 진단기기 등을 개발하고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대전 5월드에서 태어나 100일을 맞은 백두산 호랑이 3남매가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오늘 공개된 3남매는 수컷 2마리와 암컷 1마리로 5월드가 고향인 2011년생 수컷 계룡이와 2016년생 암컷 알콩이 사이에서 지난 7월 3일 태어났습니다. 새끼 호랑이들은 현재 어미 젖을 떼고 하루 300g 정도의 닭고기를 먹고 있으며 성체가 될 때까지 다른 호랑이들과 격리해 사육됩니다. 5월드는 새끼 호랑이들 이름을 시민 공모 방식으로 짓기로 하고 자세한 내용을 누리집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공사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말다툼 끝에 인테리어 업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카페 창업주 58살 A씨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5일 대전시 유성구 복명동의 시설 공사 중인 자신의 카페에서 공사 납기일이 지연된다며 인테리어 업자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2부는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죄를 반성하고 있지만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유가족의 피해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